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3% 상승, 코스닥은 0.80%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요. 일단 뭐 코스피는 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부분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저점 계속 이런 식으로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연중 고점인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를 지금 넘겨놓고 일단은 안착을 좀 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좀 만약에 크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안착에 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100% 완벽히 안착했다라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 고점을 이렇게 이제 넘기는 그러니까 6월 20일 날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완벽히 완착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제가 뭐 일단은 저희 멤버십 방이랑은 아무래도 여기 전저점 두 번 쌍바닥을 만들었고 여기를 깨기보다는 지지받고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고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오르려면은 2차 전지 뭐 바이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분위기가 하이닉스랑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요 정도 애들만 가고 조금 이제 코스닥 소부장 쪽 애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배터리랑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에 칼럼을 하나, 뭐 칼럼이라기보다는 그냥 짤막한 글 하나 블로그에다가 썼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분기별로는 그렇게 크게 수급의 체인지, 뭐 업종 섹터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 요렇게는 좀 이렇게 섹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은 좀 메이저 세력들은 항상 같은 패턴이죠. 많이 오른 애들 패대기 치고 밑에 있는 애들 올리고 이유 같은 거는 사실 뭐 갖다 붙인 되는 거라서 수급의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요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멘트 드렸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제외하고 테마 쪽에서는 이제 뭐 전력 설비랑 뭐 식품, 화장품 요쪽 애들은 좀 사실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요쪽 애들이 가는 애들이 더 가는 하반기에 시장이 될지 아니면 많이 올랐던 애들 패고 밑에 있는 애들을 올리는 시장이 될지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내용의 글이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이제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빠르면 지금 여름 뭐 8월 9월 정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생각보다 늦게 생각보다 적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너희만 지금 너희는 잘 사니까 버티지만 우리는 지금 죽겠어. 안 돼. 금리 인하 해야 돼라고 하면서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저는 한국도 미국보다 먼저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는 관점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의 시장의 흐름과 금리 인하 시기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이번에 이제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완전히 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우세한 분위기로 굉장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뭐 사실 예전에 오바마 때도 TV 토론하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오바마 때랑 바이든이랑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바이든이 지금 가장 뭐 치명적인 부분 어찌됐건 이제 뭐 나이와 건강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좀 남은 시간에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든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뭐 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좀 많이 우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
따라서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좋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섹터 뭐 지금으로서는 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4개월이나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트럼프의 수혜주를 찾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저는 있지 않나 싶고, 반면에 바이든 수혜주였던 종목은 웬만하면은 좀 대선 전까지는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일 지금 뭐 그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이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반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말에 블로그 통해서 글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첫 번째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식품이랑 화장품,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에서 완전히 큰 차익 실험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실리콘투랑 재룡산업, 그러니까 전력 설비를 이끌어가던 대정주였던 재룡산업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테마성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하면서 움직이는 쪽에서는 대주주 매도는 상당히 좀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이게 고점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종가까지 반등 한 번 없이 쭉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여기서 진짜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좀 조정받고 돌아나갈 때 봐야지. 이거 조정 이런 거 눌림목 잡겠다고 들어갈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식품 쪽도 뜬금없이 뭐 예를 들어 사조 대림이 금요일 날 올리길래 얘네들도 막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얘네가 어떤 시세의 시작점일지 아니면 뭔가 좀 막판 어떤 설거지 반등일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보시면 삼양식품도 21선을 깨고 좀 무너지죠. 실리콘투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여기서 이제 실리콘투가 대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안 무너져야 된다라고 멘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실리콘투가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식료품 K푸드 쪽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식품, 화장품, 전력 설비 이쪽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많이 올랐던 뭐 K푸드, K뷰티, 전력 설비 쪽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올라왔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죠. 금요일 날 이미 이제 펩트론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딱히 일단 뭐 이슈는 없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살짝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얘네 정말 잘 버티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거의 지금 뭐 만병통치약처럼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들이 이제 고점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펩트론이랑 뭐 이제 인벤티지랩 한번 시세를 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다가 작년 여름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뒤따라서 오늘 이벤티지램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약간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만 치료제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 국내의 어떤 관련주를 장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뭐 관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좀 뭐 비만 치료제 쪽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좀 실적도 탄탄하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ADC 관련주인 그러니까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주인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이랑 리가켄 바이오는 제가 반도체에서 리노공업만큼이나 정말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천대항작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이슈까지 좀 엮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이제 얘네들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은 뭐 정확히는 제가 안 나는데, 뭐 이때쯤도 언급 드렸던 것 같고, 뭐 이때쯤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항암제의 세대가 있죠. 1세대, 2세대, 뭐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항체 항물 접합체인 ADC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항암제 세대가 변화할 때마다 이 세대를 주도하는 종목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항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리가켄 바이오는 제가 표현하는 이제 지금 ADC 바이오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좀 멘트를 드렸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좀 올랐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은 뭐 보유자의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무튼 얘네들 관련해서는 뭐 저저번 달 여러 번 멘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수혜주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전에 대북주 있었고, 뭐 방산주 요 정도가 좀 그래도 이제 뭐 확실할 것 같은데, 대북주는 뭐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뭐 북한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면 모를까. 근데 어찌됐건 한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번 해먹어진 부분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트럼프 수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뭐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수주가 연이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뭐 트럼프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까지 된다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대로템도 여기 45,500원을 뚫어주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갖고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까지 오늘은 뭐 섹터랑 테마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미장이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트럼프가 어찌됐건 이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시장 자체가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뭐 여기서 1.5% 이상 혹은 뭐 2%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뭐 한 2, 3일 연속 음봉이 빠지거나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하루 정도 뭐 음봉 나온 거 가지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거의 뭐 한 1년 넘게 내내 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도 거의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서 고점에서 좀 크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